사랑합니다. 최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레이트 홍쌤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말초신경계인데요. 말초신경계는 그림에서도 보듯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포인트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감각기와 중추, 반응기와 중추는 각각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점인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내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와 주로 내장기관과 분비샘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중간내 연수, 척수의 반사 중의 일부가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불수의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중추와 반응기가 대개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념도는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눈 건데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둘 다 운동신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즉 흥분의 이동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되는 구심성 뉴런은요, 감각신경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흥분의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 원심성 뉴런에는 체성신경계에 해당하는 체성운동신경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교해 보시면은 체성운동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뉴런의 정체는 바로 모두 운동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성운동신경은 바로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심장근과 내장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반응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체성운동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는 것 배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신경절이라고 써놨어요.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냅스라고 불러도 되고요. 신경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신경절 앞의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신경절 뒤의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할게요. 이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각각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신경절 이후 뉴런에 흥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바로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아세틸콜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이 등장하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체성운동신경의 말단과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 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그림으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교감과 부교감에는 모두 교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부교감은 앞에 부자가 붙었으니까 앞이 조금 더 길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잠깐 먼저 살펴보자면 이 교감신경은요, 몸의 상태를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에 적합하도록 우리 몸을 조절하고요. 부교감신경은요, 안정 상태로 만들며 휴식과 소화 등에 적합하도록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요. 이 반대되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하고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여서 몸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길항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이 교감신경이고 오른쪽이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자, 위치를 잘 보시면 척수에서부터 교감신경이 뻗어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중뇌, 연수, 척수 끝에서부터 부교감신경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교감신경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두 다 척수 안에 존재한다는 것. 반면 부교감신경의 신경철 이전 뉴런은 중뇌, 연수, 척수 끝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능을 자세히 볼게요. 자, 아주 무서운 괴물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눈이 커지죠. 동공 확대가 되고, 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침 분비가 억제되고, 갑자기 숨이 가빠지죠. 기관지가 확장되고, 심장박동 두근두근, 심장박동이 촉진되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글리코겐 분해 촉진. 자, 이 작용은 바로 글리코겐을 분해하면 우리가 포도당이 나와요. 포도당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혈당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세포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싸울 때나 도망갈 때 그 에너지를 빨리 생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쓸개즙 분비도 억제되고 오줌도 안 나옵니다. 방광이 확장되죠. 아주 센 사람이 등장해서 괴물을 물리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안정 상태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겠죠. 동공이 축소되고 눈이 풀리고 침 분비가 촉진. 자, 이제는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기관지 수축, 호흡이 이제 안정이 되고 심장박동이 억제, 두근거리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밥 먹은 거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소화에 관련된 쓸개즙 분비도 촉진되고 이제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죠. 방광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의 지배 아래서 중뇌에서부터 연수에서부터 척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길항작용을 한다는 거. 자, 이 그림과 함께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